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6월 5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내일이 현충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번 주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 코스닥에 너무나 좋은 흐름이 나왔고 오늘 코스피는 1.5%의 상승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2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8%의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전반적으로 많은 상승이 있었고요. 반도체, 원전, 자동차 등등 다양한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금융주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고 바이오 쪽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이쪽이 시장을 조금은 주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술주였죠.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에 빨간불이 크게 들어왔고 또 반도체 관련주 리노공업도 8%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1조원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거의 3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정말 큰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보면 이틀 동안에 2조원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 들어 거래대금도 많이 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비록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6만원 근처에서 조금은 빠지긴 했지만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합쳐서 약 4천억이 넘네요. 어제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2천억 이상의 순매수와 함께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산 대장주 오랜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요. 종가상으로 90만원을 돌파했죠.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2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돌파했던 두산에너빌리티 과거보다는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네이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카카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삼성물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소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3%로 마무리되었고 또 S&P 500 거의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죠. 또 다우지수도 큰 변동은 없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1.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그나마 시장 대비 흐름이 가장 좋았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조금 빠지고 있고 대만은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도 비슷합니다. 자, 우선은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마찬가지로 최근에 가장 강세 흐름을 보이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사실 국내 증시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미국 증시에 비해서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되었었다면 특히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은 삼성전자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고 오늘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와 함께 장중한테 거의 6만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만약에 국내에서 대선이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 돼서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 당연히 코스피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이 크게 매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 기업인 반도체 이쪽으로 많은 수급이 집중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 가장 큰 강세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시장의 과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한테 과열 지표를 보면 이게 76포인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과거 5년 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봐도 과열 지수가 76포인트를 찍었던 것은 지난 약 4년 전 그때 코스피가 3200포인트까지 갔었죠.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외국인의 수급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확률상으로 봤을 때 조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조정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처럼 가격 조정, 주가가 빠지면서 과열을 시킬 수도 있겠죠. 반면에 5월 중순처럼 물론 이때는 과열권까지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과열을 조금은 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즉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서 약간의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단정 짓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시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2달 동안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과열권에 들어왔다는 것은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종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서 과열을 시킬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지금 위치에서는 비중을 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최근 5년 동안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RSI 지표를 추가해서 한번 보세요. 과열이 되었던 위치에서는 어김없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2021년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이때는 조금은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과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더 많은 상승이 있었고 정말로 크게 과열이 되었을 때 자 이때였죠. 거의 80포인트를 찍고 나서 그때부터는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파른 조정이 나왔던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때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를 대입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 구간만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보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전략을 취해봐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시장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것이 저는 사실상 4월보다는 지난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에는 가파른 하락이 나왔고 또 가파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3월 고점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4월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고 있고요. 반면에 5월 시장을 보면 이때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료는 튼튼하지만 비교적 5월 시장에서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과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목해보고 있는 업종이 바로 방산 관련주와 조선 관련주입니다. 일단 방산과 조선은 연초에 많은 상승이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월에 굉장히 평이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5월 한 달 동안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업종에 대한 비전, 그 뷰 자체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의 수급이 다른 업종으로 쏠렸었고, 만약에 정말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약간은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발생이 된다면 분명히 많이 올랐던 업종 위주로 거기서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럼 재료와 비전, 뷰 자체가 꺾이지 않은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으로 수급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달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었던 방산이라든지 조선 관련주, 이쪽을 역발상 투자로서 지금 다시 한번 주목해 볼 것 같고, 반면에 어제 오늘 많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죠. 뭐 대통령 당선에 따른 정책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지역화폐 관련주 있잖아요. 이쪽은 이틀 동안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가는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매수했었다면 굉장히 푸근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움직이지 않았었던 여러가지 업종들, 그리고 그런 업종들 안에서도 전망과 비전, 그리고 수급까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오히려 그런 업종을 관심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주사들, 이쪽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조심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주사가 상승이 나온 것은 코스피가 뭐 3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이게 대표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일단은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제가 간략하게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주 권익 강화, 또 지배구조 개선 기대, 마지막으로 증시 활성화 목표, 이 3가지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크게 반응을 했던 것이 지주사였고, 최근 SK를 비롯해서 하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수많은 지주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정말로 발생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조심해보자는 취지로서 말씀드리겠고, 필히 이런 부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저는 코스피가 오히려 지금 위치보다는 더 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코스피가 2800포인트 정도 되죠. 하지만 연말에는 그 이상에서 뭐 3000포인트 가까이, 정말로 운이 좋다면 그 이상도 트라이를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몇 가지 근거가 있지만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새 정부의 추경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약 35조 원,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 차례 경험을 해봤겠지만 지난 2021년 당시 그때 많은 자산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이런 추세였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을 받고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돈을 푼다는 것은 주가라든지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상승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새 정부의 약 35조 원의 추경, 이거는 하반기에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약간은 과열이 들어왔습니다. 필히 지수와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밸런스를 잘 맞춰보시면서 이번 달 시장을 잘 대응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